밤에 소변 때문에 자꾸 깨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 제 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75세이신데 밤마다 3번씩 화장실 가시느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병원에 가도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으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새벽 4시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저는 그날 의사로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노년 수면과 만성염증을 진료해 온 내과 전문의 김태윤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미친 듯이 연구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이 밤마다 고통받아야 하는지, 정말 나이 때문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싱겁게 드시고 계신가요? 소금 줄이시고 국물도 남기시고 김치도 별로 안 드시고요? 그렇다면 오늘 제 말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발견한 건 이겁니다. 밤에 자꾸 깨는 이유가 소금을 너무 안 먹어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피했던 바로 그 소금이 사실은 여러분의 숙면을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인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우스울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도 환자분들께 소금 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쓰러진 그날 이후 제가 깨달은 진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께 작은 변화를 드렸더니 2주 만에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고요? 바로 잠자기 전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드시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게 왜 효과가 있는지 의학적으로 정확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밤에 자주 깨서 아침에 피곤하신 분 계시죠?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깨시는지 궁금하네요. 제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75세이신데 원래 건강 관리를 무척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짜게 먹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는 거의 10년 넘게 소금을 정말 적게 쓰셨습니다. 국에도 소금 안 넣으시고 김치도 되도록 안 드시고 모든 음식을 싱겁게 드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밤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피곤해 하시고 낮에도 기운이 없으셨죠. 저는 처음엔 단순히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도 해봤는데 특별한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아버지의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루 종일 드시는 음식에 소금이 거의 없더라고요. 몸속 전해질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작은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잠자기 전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드시라고요. 아버지는 처음엔 의아해 하셨어요. 평생 의사 아들이 소금 피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소금을 먹으라니 이상하시잖아요. 하지만 제가 논문과 연구 자료를 보여드리며 설명하자 한번 시도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이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2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2주가 지나자 거의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지금도 신기해하시면서 매일 밤 이 습관을 지키고 계십니다. 낮에도 훨씬 활기차시고 다리에 쥐도 안 나신대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아버지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또 한 분은 68세 박영수님이라는 환자분이셨는데요. 이분도 밤에 자주 깨시는 문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영수님은 제 아버지보다 더 극단적으로 소금 섭취를 제한하고 계셨어요. 고혈압이 있으셔서 의사들이 소금을 끊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정말 거의 먹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분 역시 제가 권해드린 방법을 조심스럽게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다리에 자주 쥐가 나던 증상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고혈압이 있으셔서 소금 양을 정말 조심스럽게 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있었어요.
이분은 지금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시면서 밤에도 편히 주무신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금을 너무 적대시해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나친 염분 섭취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양의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이걸 간과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왜 밤에 자꾸 깨는지 그 진짜 원인부터 의학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밤에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것을 단순히 노화 탓 혹은 방광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알게 된 건 그것이 전신 만성염증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염증이 혈관을 타고 방광 주변 조직을 자극하면 방광이 예민해져 밤낮 구분 없이 소변 신호를 보냅니다. 2023년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68%가 밤에 한 번 이상 깨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만성염증 지표가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72세 김영호님이라는 환자분을 제가 만났을 때 이분은 밤에 4번씩 화장실에 가셨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그러신다고 하셨죠. 검사를 해보니 방광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대신 몸속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는 이분께 염증을 줄이는 식습관과 함께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제안했고 2달 후 밤에 깨는 횟수가 1번으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염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여러분도 몸 어딘가 붓거나 피곤하거나 아침에 뻐근한 느낌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염증 신호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항이뇨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큰 원인입니다. 이 호르몬은 밤에 소변을 덜 만들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밤에 자연스럽게 소변량이 줄어들지만 나이가 들면 낮이나 밤이나 비슷한 양의 소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밤에 자주 깨게 됩니다. 캐나다 수면연구센터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의 약 70%가 이 호르몬 기능 저하를 경험한다고 해요. 69세 박성호님은 저에게 밤마다 2~3번씩 깬다고 하소연하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낮에는 화장실을 자주 안 가신다는 거였어요. 이건 전형적으로 항이뇨 호르몬 기능이 떨어진 패턴입니다. 이분에게는 저녁 식사 후 수분 섭취 타이밍과 함께 호르몬 균형을 돕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해질 균형이었어요. 소금과 칼륨이 적절히 유지되면 호르몬 기능도 좀 더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거든요. 이분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한 달 만에 밤에 한 번만 깨는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소금을 지나치게 피하면 체내 나트륨이 부족해지고 이것이 수분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이 있어야 수분을 적절히 보유할 수 있어요. 나트륨이 부족하면 몸은 수분을 제대로 잡아두지 못하고 계속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밤새 갈증이 생기거나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거죠.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오히려 야간 빈뇨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4세 이정숙님은 건강관리를 너무 철저히 하신 나머지 소금을 거의 안 쓰셨어요. 국도 거의 안 드시고 김치도 짜지 않게 드셨죠.
그런데 밤에 자주 깨실 뿐더러 자꾸 입이 마르고 목이 칼칼하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나트륨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낮았어요. 저는 이분께 적절한 소금 섭취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하루에 필요한 최소량이라도 챙기시라고 권했습니다. 물론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라 조심스러웠지만 다른 의사 선생님과도 상담 후 적정량을 찾아가셨고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도 줄고 갈증도 많이 나아지셨어요. 이처럼 소금을 무조건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적정량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긴장이 쌓이면 몸속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또한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방광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낮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날 밤에 더 자주 깨는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영국 수면학회의 2020년 연구에서는 만성 스트레스가 야간 빈뇨 위험을 약 2.3배 높인다고 보고했습니다. 67세 최민지님은 평소 걱정이 많으시고 불안감을 자주 느끼셨어요. 밤에도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들기 어렵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다고 하셨죠. 저는 이분께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몸의 긴장을 풀 수 있는 이완호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도 권했어요. 소금물이 몸을 이완시키고 전해질을 보충해주니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이분은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밤에 깨는 횟수가 많이 줄었고 무엇보다 다시 잠드는 게 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녁에 수분을 아예 안 마시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물을 아예 안 마시면 밤새 몸이 수분 부족 신호를 보내고 갈증 때문에 깨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마시면 당연히 소변이 마려워서 깨게 되죠. 적절한 타이밍과 양이 중요해요.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수면연구팀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저녁 8시 이후 수분 섭취를 300ml 이내로 조절하되 완전히 끊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71세 정수현님은 밤에 깨는 게 싫어서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한 방울도 안 드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새벽에 목이 타서 깨고 그러면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니 악순환이었죠. 저는 이분께 저녁 식사 후에도 조금씩은 물을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나눠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니 밤새 갈증도 덜하고 소변 때문에 깨는 것도 줄었습니다. 수분 섭취도 타이밍과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염증이 쌓입니다. 또한 근육량이 줄면 전해질을 보유하는 능력도 떨어져요. 그러면 밤에 수분 균형이 무너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2022년 보고서를 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어르신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야간 빈뇨가 약 40% 적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76세 한재민님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운동은 거의 안 하시고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았죠. 이분의 다리는 자주 붓고 밤에는 쥐도 자주 났습니다. 저는 이분께 집에서라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제자리 걷기를 권해드렸어요. 그리고 소금물과 레몬을 함께 드시면서 전해질도 보충하시라고 했습니다. 2달 정도 지나자 다리 부기도 줄고 쥐도 덜 나고 무엇보다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순환이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올라갑니다. 음식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나치게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면 몸속 염증이 증가해요. 반대로 항염 효과가 있는 토마토, 녹차, 생강, 견과류 등을 챙겨 드시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보건대학원의 2021년 연구에서는 항염 식단을 따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면의 질이 약 35% 높다고 밝혔습니다.
70세 오미숙님은 평소 인스턴트 식품과 튀김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염증을 키운다는 걸 아시고는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저는 이분께 토마토, 녹차, 올리브오일, 연어 같은 항염 식품을 추천하고 튀김보다는 찐 음식이나 구운 음식을 드시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소금물 레몬을 함께 드시면서 전해질도 챙기셨죠. 한 달 후 이분은 몸이 전반적으로 가벼워지고 밤에 깨는 것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음식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잠자리 환경도 놓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방이 너무 덥거나 춥거나 시끄럽거나 밝으면 수면이 자주 끊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서 조금만 온도가 맞지 않아도 깨기 쉬워요. 한국수면학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적정 수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이며 이 범위를 벗어나면 수면 중단 횟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73세 송재영님은 방이 너무 따뜻해서 밤새 땀을 흘리고 자주 깨셨어요. 이불도 두껍고 난방도 세게 하셨던 거죠. 저는 이분께 방 온도를 조금 낮추고 이불을 얇은 것으로 바꾸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소금물 레몬을 드시면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분은 환경을 바꾸고 나서 땀도 덜 흘리고 밤에 훨씬 편안하게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환경 변화가 수면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 자꾸 깨는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염증, 호르몬, 전해질, 스트레스, 수분, 운동, 음식, 환경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찾아낸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시는 것입니다. 이 조합이 왜 효과가 있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소금 속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을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밤사이에 우리 몸은 호흡과 땀, 피부를 통해 계속 수분을 잃는데 이때 소금이 적절히 있으면 혈액이 끈적해지지 않고 수분 균형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소금을 거의 안 먹으면 몸이 수분 부족 신호를 보내고 소변을 더 만들거나 갈증으로 잠을 깨게 되는 거죠. 서울대병원 식품영양연구팀의 2022년 자료를 보면 적정량의 나트륨 섭취가 야간 수분 균형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왜 레몬을 더하느냐? 레몬에 있는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만 섭취하면 혈압 우려도 있지만 레몬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돕고 균형을 맞춰줘요. 또한 레몬 속 구연산 비타민 C 같은 성분은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2021년 연구에서는 구연산이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 염증 지표를 개선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소금과 레몬이 만나면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시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느냐? 잠자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 약 200ml에 손톱만큼 정도 되는 소량의 좋은 소금을 녹이고 레몬 한 조각을 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이 미지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면 부담스럽고 너무 차가우면 몸이 놀랄 수 있어요. 체온과 비슷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마시면 몸이 밤새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면서 염증 자극도 줄여줍니다. 제가 직접 부모님께도 이 방법을 권해드렸고 몇 주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소금은 어떤 걸 써야 하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정제염보다는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이 좋습니다.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으면 나트륨만 과하게 섭취하는 걸 막아주고 몸에 필요한 다른 성분도 함께 보충할 수 있어요. 다만 양은 정말 소량이면 됩니다. 손톱 끝 정도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레몬도 신선한 걸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레몬즙이나 농축액보다는 생 레몬 한 조각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레몬을 얇게 썰어서 한두 조각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신맛이 강해서 마시기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하세요. 레몬을 씹어 드셔도 괜찮고 물만 마시고 레몬은 빼내셔도 됩니다.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이 가장 적절해요. 너무 일찍 마시면 자기 전에 소변이 마려울 수 있고 너무 늦게 마시면 잠들기 전에 화장실을 가게 될 수 있어요. 1시간 정도가 몸이 흡수하고 균형을 맞추기에 딱 좋은 시간입니다. 저는 보통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9시쯤 마시라고 권합니다. 이 방법 외에도 저녁 식사를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나치게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하세요. 튀김이나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찐 음식, 구운 생선,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토마토, 브로콜리, 당근 같은 채소는 항염 효과가 있어서 밤에 염증이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 의학부 영양학과의 2023년 연구에서는 저녁 식사에 항염 식품을 포함하면 수면 중 염증 지표가 낮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수분 섭취 타이밍도 신경 써야 합니다. 저녁부터 물을 완전히 끊는 건 역효과예요. 낮부터 일정하게 물을 마시고 저녁에도 조금씩은 마셔야 합니다. 다만 자정 이후에는 되도록 적게 마시는 게 좋아요. 저는 보통 아침부터 오후까지 충분히 마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조금씩 나눠 마시라고 권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몸의 부담도 적고 밤에 소변이 마려운 것도 줄어듭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산책이나 스트레칭, 가벼운 체조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몸속 노폐물이 배출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저녁 운동은 가볍게 하시고 오후 시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음식도 적극적으로 드세요. 녹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을 낮춰줍니다. 생강은 소화를 돕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을 평소 식단에 조금씩 추가하시면 자연스럽게 염증이 줄고 수면의 질도 올라갑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 의과대학 영양연구팀의 2022년 보고서를 보면 항염 식단을 따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야간 각성 횟수가 약 50% 적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낮에 받은 스트레스가 밤까지 이어지면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잠을 방해합니다. 자기 전에는 가벼운 명상이나 심호흡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족욕을 하는 것도 이완에 도움이 돼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밤에 훨씬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잠자리 환경도 최적화하세요.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좋아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주 깹니다. 이불도 계절에 맞게 조절하시고 너무 두껍지 않게 하세요. 방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수면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으니 암막 커튼을 치거나 수면 안대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음도 최소화하세요. 귀마개를 쓰거나 백색 소음기를 틀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후 3시 이후로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세요.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밤잠을 방해합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마시면 처음엔 잠이 잘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주 깨게 만듭니다. 술 대신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실천법을 함께 적용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소금물 레몬만 마신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환경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균형 있게 실천하시라고 권합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기 어려우면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가장 먼저 소금물 레몬부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식습관 운동 순서로 추가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꾸준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변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 보셔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제 진료 경험상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2주 정도 지나면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느끼셨어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소금 섭취를 늘리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적정량을 찾아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도 주의가 필요해요. 몸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만약 소금 레몬 조합이 불편하거나 증상이 더 심해지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30년간 진료하며 발견한 진실과 함께 밤에 자꾸 깨는 이유와 그 해결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밤마다 깨는 건 단순한 노화나 방광 문제만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만성염증과 수분 전해질 불균형이 그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그동안 소금을 너무 적대시해 왔습니다. 물론 지나친 염분 섭취는 문제가 되지만 적절한 양의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이걸 간과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시는 방법은 이 균형을 회복하고 염증을 줄이며 밤잠을 지켜줄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무작정 많이 마시거나 염분을 늘리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타이밍과 양 본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소금은 손톱 끝만큼 소량만 넣고 레몬 한두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시세요.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실합니다. 소금을 지나치게 피하고 수분 섭취도 불규칙하게 하면 밤마다 두세 번씩 깨고 갈증에 시달리고 다음날 피곤에 찌들게 됩니다. 염증은 계속 쌓이고 몸은 점점 더 예민해지죠. 반대로 적절한 소금과 레몬을 함께 섭취하고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실천하면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낍니다. 낮 동안 활력도 넘치고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오늘 밤부터 잠자기 1시간 전에 소금물 레몬 한 잔을 꾸준히 시도해 보십시오. 3일, 일주일, 2주 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없으면 안 될 만큼 중요한 습관이 될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도 이 방법으로 밤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만 의존하지 마시고 식습관도 함께 개선하세요. 항염식품을 늘리고 가공식품과 튀김은 줄이세요. 규칙적으로 가볍게 운동하시고 스트레스도 관리하세요. 잠자리 환경도 최적화하시고 카페인과 알코올은 줄이세요. 이 모든 게 함께 작용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금물 레몬은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방법을 실제로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더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염증을 제어하는 식단을 더 깊게 다룰 예정입니다. 어떤 음식이 염증을 키우고 어떤 음식이 염증을 줄이는지 실제 식단표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또 연령대별로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혹시 이미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신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편하게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응원합니다.